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다 경로도 다 그렸기 때문에 model specification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del identification, 모형의 identification을 우리말로 뭐랄까? specification의 지정이고, identification 뭐라고요? 식별, 네, 모형 식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형 식별은 이제 랭크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고 오더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형 식별을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유도가 0 또는 그 이상이 되는가 그것만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와 추정해야 되는 모수의 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가 최소한 추정하고자 하는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추정하고자 하는 수가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free parameter라고 합니다. 일단 주어진 값이 아니고 자유로 파라미터가 자유롭다. free parameter라고 하는데 factor loading이 5개다. 여기서 factor loading이라는 것은 latent variable끼리 그 간에 나오는 화살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팩터 로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5개의 팩터 로딩이 있고 리그레션 웨이트라는 것은 여기에서 latent variable에서 observed variable로 가는 화살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로 지정된 것 말고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5개의 regression weigh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ne latent variable covariance라고 나와 있죠. latent variable 간의 covariance가 이거죠. covariance가 하나가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화살표를 그리지 않으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홈과 ability 간의 상관관계는 0이다. 그렇게 고정시킨 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코릴레이션 관계를 넣어주는 것이 더 일반적인 모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measurement error variance입니다. measurement error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인데 요거는 뭐 아까 그랬죠. 뭐든지 endogenous variable이 되면 그것이 latent이든 observed variable 간에 에러 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이 latent variable의 분산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략을 하면 9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9 measurement error variance고 measurement error 간의 covariance는 없고 즉 이런 에러들 간의 covariance는 없어요. 그 다음 4 latent variable variance latent variable들이 있으면 이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로 측정은 아니지만 랜덤 베리어블로 감축을 해서 그때 베리언스가 추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24개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하실 것은 모든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은 0으로 감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이 홈의 만약에 홈이라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이 평균이 0이다. 평균을 0으로 만들면 간단하거든요. 표본 평균을 빼줘버리면 다 평균이 0이 되도록 되는 거니까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도 평균이 0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평균을 0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할 게 없죠. 그래서 24개를 추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는 P는 지금 관측 변수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9x9 매트릭스거든요. 9x9 매트릭스에 그 대각선과 오프 다이아고널 대각 바깥쪽에 값 그걸 다 합치면 9 곱하기 9 더하기 나누기 해서 45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45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추정해야 되는 것은 24개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죠. 이런 경우는 model is identified. 뭐라고요? identification. 식별. 기억이 안 나요. 모형이 식별되었다. 근데 이것은 이제 order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고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자유도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over identified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도가 1일 때는 just identified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유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는 under identified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일단 identification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즉 자유도가 0 또는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유도가 0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identification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도가 0보다 크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 할 때에 이런 자유도가 0보다 큰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런 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경험에 하면은 파일럿 스터디를 반드시 고려해라. 여러분들이 특히 전부 다 연구하시려고 저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모형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수집하는 사회과학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양해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볼펜 한 도씩 주면서 서베이를 하고 그것도 돈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꺼번에 완벽한 설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에이모스나 구조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고 서베이를 해서 데이터를 얻는 모든 그런 경우에는 파일럿 스타디를 해봐야 됩니다. 샘플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해서 시험을 이렇게 해봐서 그걸 해보면 꼭 어떤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에이모스를 배운다고 해서 여기서 6시간 또 내일 끝까지 듣는 걸 12시간 한다고 해서 에이모스를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너무 지나친 과욕이고요. 분명히 어떤 배우느냐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통계하는 사람도 이 구조 방정식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심리학, 경영학 하는 사람 중에서 구조 방정식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컨설팅을 하려도 무슨 말이 통해야죠. 그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거든요.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목도 있어야 되고 컨설팅해서 얻는 그런 목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시고 경험이 자꾸 쌓이면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 몰라서 못하나요? 축구 선수가 오늘 이제 저녁에 축구하겠지만 공을 어떻게 차면 골이 된다는 걸 몰라서 못 차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훈련과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바로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실 수가 안 되겠죠. 조금씩 배워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자기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어차피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석사 적어도 6개월 전에 박사는 적어도 1년 전에 우리 중앙대학교 데이터과학 연구소에 상담을 하셔도 좋고 어디 또 자기가 상담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미리 이야기하세요. 미리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해야 컨설팅하는 사람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미리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면 일이 쉽게 풀려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통계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얻는데 또 이론적인 배경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막판에 가서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밀거든요. 그러면 아니 데이터 있겠다, 패키지 있겠다, 돌리면 내일 나오지 뭘 이러는데 택도 없는 사람들 내일 나오는 일이 절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30년 넘게 중앙대학에 있었어요. 안 믿어집니까? 한 번 만에
문제없이 해결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도 미리 상담을 시작하긴 하면 슬슬 일이 풀리게 됐어요. 근데 왜 스스로 문제를 꼬이게 하려고 그냥 데드라인까지 다 기다렸다가 막 거의 죽는 상을 쓰면서 선생님 이거 지금 다음 주까지 안 나면 큰일 납니다. 뭐 큰일은 지가 만들어 놓고 나보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아니 논리적으로 가봤으면 돈 뜯어가는 일 아니고 그죠? 미리 상담을 받으면 일 처리가 순조로워서 좋아 모든 논리적으로도 도움을 받아 다 좋은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기본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데이터 분석 단계는 그냥 남이 해주는 것이고 해달라면 해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고치는 것이 오늘 6시간에 에이모스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파이버 스터디를 해서 그걸 보면 설문지도 고쳐지고 모형도 고쳐지고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유형의 선택은 뭐 원자료를 입력 유형 아까 원자료를 하는 듯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분산 행렬 또 상관계에서 행렬 뭐 이렇게 있지만 에이모스의 교재 이샘플도 공분산 행렬을 써서 하는 이샘플이 많이 있지만 그냥 원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지금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면 오로지 이유는 그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옛날에는 핸들링 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메모리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산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SPSS에서 에이모스에서 공분산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지만 공분산 행위를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원자를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원자료만 있으면 돼요. 원자료. 네. 그 다음에 구조식에서는 공분산이 동일하면 평균은 분산하고 관계없으니까 평균은 달라져도 공분산이 변하지 않고도 평균은 다를 수 있거든요. 평균이 달라도 모수 추정의 결과는 동일하다. 즉 평균은 항상 0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결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SPS 공분산 행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손으로 입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변수가 몇 개, 한 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거 지금 손으로 입력하려면 사실 좀 성가신 거예요. 근데 변수가 9개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가 29개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29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산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다 입력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누가 손으로 입력하겠어요? 상관계수행렬인데 저런 앞에 보여준 두 개의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 행렬을 저렇게 만들도록 하려면 SPSS에서 명령문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이거 쓰라는 게 아닙니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 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 지정하는 거 다 아까 하셨죠, 그죠? 데이터 지정 이렇게 하고 Analysis Property 여기가 그리고 Calculate Estimate 요거 누르면 Calculate Estimate View Text 아웃풋을 보는 것이고 당연히 선물이 됩니다. 텍스트 아웃풋을 보시면 여기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e 하고 Regression Weight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가 나오고 Covariance Correlation 그러니까 이런 latent variable 간의 covariance, correlation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웃풋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패스 다이어그램 아웃풋에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왼쪽 거를 누르시면 보이죠. 이 왼쪽 거를 누르면 패스 다이어그램 실행하지 않은 패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을 누르면 실행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행된 결과,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안 되지? 잘 되다가 지금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움직이게 없다면 그림 그리고 하는데도 다 지금 회색빛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패스다이를 이쪽으로 만들면 이제 다시 제대로 나타나잖아요. 이 컴퓨터라는 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데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할 때는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꼭 보면 누가 뭐 좀 배웠다며 그냥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라, 해다오 이래가지고 옆에 누가 꼭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귀신이 홀린 것 같이 안 돼요. 그리고 키 하나 몰라가지고, 그죠? 컴퓨터의 펑션 키가 하나 모르면 바보 된다. 알고 모르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용이나 소프트웨어를 쓰는 바에는 그런 것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기 있는 거 자꾸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전부 그림 그리고 화면을 어떻게 잘 보이게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요 밑에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하는 내용에서 있는 거지만 이거 아무나 클릭 해봐서 그림 너무 엉뚱하게 변하면 그냥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이브 안 하고 꺼버리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역시 숙달된 사람이 하면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일어나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하시면 이제 좀 약간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볼 때도 일단 마우스나 이 키보드 빨리 이렇게 칠 때 좀 더 신뢰감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스탠다드 에스티메이터, 마을 팁 같은 것을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RMR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RMSR이라는 게 스탠다다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RMR은 절대 값이 아니라 RMSR이라는 스탠다다이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스탠다다이즈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것처럼 모형 핏도 이런 개수를 구하면은 좀 더 표준화된 그런 값이 나오는데 에이모스에서 이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저기 써놨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그인이라는 데 들어가 우리 화면을 이쪽 화면 한번 보세요. 제 마우스 어디입니까?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 Standardized RMR이라는 거 있죠. 여기 Standardized RMR이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Standardized RMR하고 빈칸이 나오거든요. 빈칸이 나오는데 빈칸을 좀 옮겨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 Calculate Estimate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Calculate Estimate를 하면 여기 이제 Default Model Standardized RMR 0.048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모스에서 기본 모듈로 저런 걸 깔아놓지 못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니까 플러그인 또는 add-in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데요. 근데 스탠더다이즈 RMR은 상당히 중요한 모형 적합 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값을 보면 0.0484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어느 정도 보시면 이거는 작을수록 좋겠구나, 클수록 좋겠구나 감이 따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많아서 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거 좀 작은 게 좋은 값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0.05보다 작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0.95보다 크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R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리시듀얼을 나타내는 잔차. 잔차라는 것은 작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되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것이 RMSEA. 이것도 Residual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입니다. 이것도 이제 0.093에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아웃풋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웃풋을 한번 보면 이 모형은 그러니까 achievement 데이터에 대한 이 모형을 보면요. 시간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자유도가 21이 나오는데 probability level 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value가 지금 0.05보다 많이 작아요. 아주 0이라는 뜻은 아니고 0.000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정한 모형을 데이터가 서포트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포트하는 모형과 내가 설정한 모형이 서로 다르다. 심각하게 다르다.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1차적으로는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여기 Output Modification Indices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형 설정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러거든요. Modification Index, 그러니까 수정 지수라고 하는데 수정 지수에 Covariance, Variance, Regression Weight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Covariance를 서로 있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Variance 분산을 사용하는 것이냐, 또는 Regression Weight, 그러니까 화살표를 하나 줄 것이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ovariance에 이렇게 보면 MI가 지금 Modification Index입니다. 그런데 Modification Index가 보면 모든 가능한 Covariance, 더 추가적으로 더 그어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Covariance를 지금 다 표시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예를 들자면 E4 에러텀과 E8 에러텀 간의 코베리언스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코베리언스 양쪽 화살표를 부여를 하면 이게 0.4.699 마디피케이션 인덱스 값이 이거 이제 클수록 더 필요한 건데 4.699다. 근데 아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마디피케이션 인덱스의 아웃풋에서 보면은 4라는 값을 넣은 거 생각납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시는 분도 있죠. 여기 보시면 아웃풋에 보면 Modification Indices죠. 여기 4라고 썼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죠? 4보다 큰 값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보다 큰 것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얼마냐면 E1과 어빌리티예요. 그렇죠? 28.1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코릴레이션을 줘보는 것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코베런스를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제일 큰 게 뭐였죠? E1과 어빌리티 아닙니까? E1이 있고, 그죠? 어빌리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에러텀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연관된 이런 에러텀들은 다른 것들과 인디펜던트하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가 전개된 거거든요. 그런데 에이모스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가정과 관계없이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을 다 봐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계산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 이완 어빌리티가 28.116 제일 크게 나왔어도 이거는 우리가 수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넣어줄 수 있는 것은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컨스트럭트 내에서, 같은 구조 내에서 코릴레이션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E4, EA 보면 E4가 있고 EA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예를 들면 E2하고 E4 이렇게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건 독립적인 그러니까 엑소지니어스라는 배리어를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이 다시 여기는 엑소지니어스고 여기는 엔도지니어스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효과가 이쪽으로 다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코릴레이션을 주고 이런 것은 넌센스죠.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서 넣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E2, E3. 즉 E2, E3의 오차항이 여기 코베런스를 하나 넣어주면 개선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기 뭐냐면 Father's Education, 이건 Mother's Education, 아버지 교육 정도와 어머니 교육 정도가 상관과 지금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독립이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보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아버지와 엄마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다른 데를 보면은 베리에이션 없고 아예 리그레션 웨이트에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더 새로 추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모형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코릴레이션을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E2, E3 이렇게 이 모형을 모디파이 하는 거죠. 모디파이. 그래서 calculate estimate를 한번 해보면 역시 OK 나왔죠. OK 나오고 아웃풋을 한번 보시면 아웃풋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까 자유도가 21이었는데 이번에는 20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모수를 하나 더 추정을 했으니까 자유도가 하나 상실이 된 겁니다. 끝까지 자유도 상실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P-밸류를 한번 보세요. 0.511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거죠. 아까 0.000이다가 0.511 이거는 뭐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기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면 뭐 0.000이나 0.5나 무슨 차이야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이런 나이스한 결과를 기대하시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렇게 머티피케이션 인덱스를 해도 막판 해도 여전히 0.0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어디서 개선이 되느냐 하면은 피트 인덱스에서 개선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더핏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마더핏에서 보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RMR 같은 거 아까의 데이터와 뭐 비교를 하실 때요. RMSEA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RM 여기 지금 마우스가 스톱하고 RMSE가 0.000이죠. 그죠? 0.000 이거 아주 너무나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이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지우는 건데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돌려서 아웃풋을 봐서 모든핏에서 RMSE를 보면 0.09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카이스케어 테스트에서 P-밸류가 0.000이다가 0.5 얼마로 바뀌어서 이미 그것만 봐도 충분하지만 다른 경우에서 P-밸류 0.000이다가 여전히 0.000 변함이 없어서 실망을 할 수는 있어도 이런 피트 인덱스에서 보면 RMSEA 같은 값들이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다. 아까는 예를 들어서 0.07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0.03 얼마로 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모형이 fully
서포트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서포트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보는 기준이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의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구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연구를 해서 구조를 설정을 한 거니까 어느 정도만 근사하게 가까이 가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스케 테스트만 하다가 안 돼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인덱스를 자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학 경영학 이런 논문도 제가 자세히 많이는 안 봤지만 이제 구조 방정식에서 적용하는 걸 보면요. P-밸류 0.000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고 다만 RMSE가 얼마였다. 또는 뭐 다른 핏 인덱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설명이 안 돼도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modification index의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데 이 피스 expected change가 뭐 0.051이다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뭐 논리적으로 좀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것을 추가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그 modification results를 보면 뭐 before, after 이게 P-밸류 0.001에서 0.51이죠. 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핏 인덱스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GFI라는 것이 있고 AGFI, RMSR, RMSE 이렇게 있는데 Before, After를 한번 보세요. Before 0.938, 0.980, 0.938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에 가까운 값이니까 클수록 좋은 모양이다. 답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까 그 아버지와 엄마의 교육 수준을 코릴레이션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니까 F는 0.980 좀 커졌죠?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커졌고 이것도 0.868은 좀 모자랐어요. 그랬는데 0.954 오케이. 이번에는 RMS 0.048이 0.016 이것도 말고 작은 게 좋은 거라 가볍다 오잖아요. 0.016 RMSE 0.093, 0.000 그러니까 모든 지수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고 이 자체가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구조다.